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미국의 양대 야구 통계 사이트 중 한 곳인 팬그래프가 토론토는 이미 류현진을 계약한 ROI를 맛보고 있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시했습니다. ROI는 투자 수익률을 말하는데요. 즉 토론토가 이미 류현진을 4년 8천만 달러에 영입한 본전을 뽑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팬그래프의 칼럼을 같이 읽으면서 현지 통계 사이트에서 류현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해당 칼럼에서 팬그래프는 2004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지 1년 만에 토론토는 강력한 타선과 놀랍도록 뎁스가 깊은 불펜 때문에 포스트 시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좌완 에이스인 류현진이 아니었다면 둘 다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건 올 시즌 토론토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류현진 선수에게 있다는 뜻이죠. 이어 팬그래프는 류현진은 지난 겨울 토론토와 4년 8천만 달러의 계약을 했다. 이 계약은 여러 부분에서 위험 요소가 있었다. 그는 만 33세 시즌이었으며 부상 가능성과 구위 감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4년 계약을 준 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보였다. 실제로 류현진은 어깨, 팔꿈치, 엉덩이, 발, 사타구니 부상을 입으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213.2이닝밖에 던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패스트볼은 수년간 90마일을 유지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평균 자책점 타이틀을 딴 것으로 이미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래서 팬그래프의 칼럼니스트인 맥다니엘 씨는 류현진이 FA 시장에서 2년 3,200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류현진이 실제 토론토랑 맺은 계약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면서 자신들이 이전에 류현진에게 했던 평가를 솔직하게 인정했는데요. 지난 겨울 현지 매체들의 이런 예상은 한국 메이저리그 팬들의 분통을 터뜨렸죠. 하지만 류현진의 이름을 지우고 봤을 때 나이와 부상 이력만 보면 사실 이런 분석이 완전히 이해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류현진이니까 이런 예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그래프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토론토는 이 계약을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기까지 앞으로 3년이 남았고 계약금도 6천만 달러가 남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류현진으로부터 얻은 것에 대해 만족해야 한다. 60이닝 동안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 3.00을 기록했고 수비무관 평균 자책점은 3.02를 기록하고 있으며 9이닝당 탈삼진은 10.2개로 땅볼 비율은 53.1%로 통산 최고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 류현진은 현재까지 지난해 FA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잭 퀼러 다음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면서 류현진에 대해서 극찬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FA 계약을 맺은 선수들과 비교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콜과 스트라스버그, 윌러만이 류현진보다 더 큰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스트라스버그와 콜 해멀스는 부상으로 진작에 이탈했고요. 카일 깁슨과 제이크 오도리치는 이번 시즌 대체 선수 수준이었고 매디슨 범가너는 그것보다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류현진의 계약은 적절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팬그래프는 류현진이 속한 팀보다, 그러니까 토론토보다 류현진이 필요한 팀은 없다. 그의 영입은 토론토의 이번 오프시즌 개편 가운데 하나였다. 이 가운데 문장은 중략하고요. 불행히도 토론토가 2020년 기대했던 선발 로테이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팀은 선발 평균 자책점에서 18위, 선발 수비무관 평균 자책점에서 26위를 기록 중이며 류현진과 짝을 이룰 원투펀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수많은 선발 투수를 기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토론토가 선발 투수로 21명이나 기용한 것을 빗대어서 말한 거죠. 실제로 류현진은 지금 보이는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론토 선발 투수 가운데 압도적인 WAR, 그러니까 대체 선수 대비 기어 승수를 기록 중입니다. 나머지 투수들은 모두 1이 넘지 않고 대체 선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토가 류현진이 등판한 경기에선 8승 3패를, 나머지 경기에선 20승 23패를 기록 중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건 류현진이 사실상 혼자서
토론토의 선발진을 이끌고 있다는 뜻이죠. 이어 팬그래프는 류현진의 올 시즌 활약 비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류현진이 패스트볼, 변화구 중에서 구사율이 30%를 넘기는 구종이 하나도 없고 이건 그 정도로 다양한 구종을 섞어 던지고 있다는 뜻이죠. 지난해 구종 가치에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기록했던 체인지업이 여전히 위력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 시즌 체인지업을 던졌을 때 땅볼 비율이 63.1%인 점을 주목했고요. 한편 헛스윙 비율이 무려 30%에 달하는 커터에 대해서도 깊게 다뤘는데요. 이 커터가 나머지 패스트볼의 위력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주목한 것 같습니다. 팬그래프는 류현진이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웬만해선 그런 선수에 대해선 칼럼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그 일관성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류현진은 만 32세로 건강했고 전반적으로 최고의 기록을 세웠으며 WAR도 4.8승으로 시즌을 마쳤다. 그는 볼넷과 홈런을 통제하는데 능숙한 선수가 됐고 뛰어난 다저스의 수비가 그의 뒤를 받쳐주면서 바비비 3할 이하를 유지했다. 정말 재밌는 시즌이었지만 큰 돈을 투자할 만한 가장 안전한 투수는 아니었다. 다른 투수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부상은 다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지난해 다저스의 수비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다저스는 DRS에서 128점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수비로만 128점을 더 막아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올해 토론토는 DRS가 마이너스 37점으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맞춰잡는 투수인 류현진으로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도 비슷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팬그래프는 그러나 류현진은 여전히 볼넷과 홈런을 잘 통제하고 있고 삼진 비율은 그의 경력 가운데 가장 높다. 구속은 느려졌지만 몇십 분의 1밖에 느려지지 않았다. 여러 면에서 그는 1년 전 사이 영상 2위를 기록했을 때와 매우 유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토론토의 안목을 과소평가한 걸지도 모른다면서 칼럼을 끝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팬그래프의 류현진에 대한 칼럼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현지 매체들이 얼마나 올 시즌 류현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세이버 매트릭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올해 류현진의 활약은 더 대단한 점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난해보다 여러 면에서 투수에게 불리한 환경에서 거의 지난해와 비슷한 활약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저를 비롯한 세이버 매트리션들은 이런 류현진의 활약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시즌을 마치고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